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토론을 하게 되면 날선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경우가 많죠. 때로는 감정도 상하게 되는데요. 20대 대선 후보 TV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후보들은 각자 어떤 표정으로 마음속 감정을 드러냈을까요? 끝까지 규칙을 지키세요. 네. 왜 검사가 규칙을 안 지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까? 대통령 하시면 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킨다고 하셨다면서요? 응? 윤 후보님. 집권당의 집권 정부의 방역 정책의 실패를 이제 인정을 하셨는데 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야당 코스프레하는 게 아니라 전 이걸 한번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지금 발언자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저한테 다 물어놓고 제가 답은 길 안 주고 저기다 지금 물어봐요. 들어보는 겁니다. 또 얘기해봐야 또 뭐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 객관적으로 3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윤석열 후보님, 그게 토론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자, 상대한테 반박할 기회를 잠시만요. 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먼저 듣고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제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 정책은 그러면 국민의힘 정책이 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십니까? 아니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고르는 정책이 것도 있고, 똑같다는 걸 제가 아니, 지적을 다 틀린 건 했는데 아니죠. 제 얘기를 듣지 않고 답변 안 드렸습니다. 질문하시면 30초는 보장을 예, 하셔야 아직 합니다. 질문 안 드렸습니다. 질문하셨잖아요. 예, 우리 윤석열 후보께 제가 묻겠습니다. 이 주식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 삼성 네. 이재용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거든요. 네. 혹시 종부세 얼마 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한 뭐 몇백만 원 내는 것 같은데요. 종부세 그래가지고 92만 원 92만 내셨어요. 원 내나? 다 합쳐갖고. 30억 집에 종부세 92만 원이 폭탄입니까? 국가가 말이지 다 뺏어갔다.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런 건 도대체 어떤 법으로 어떤 형량으로 다스립니까 도대체? 마무리 제가 토론이지만 말이 안 된다고 오바를 많이 생각하고요. 하시네요. 말이 안 된다고 오바를 많이 생각하고요. 하시네요. 종부세 납부한 사람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또 한반도의 불안정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친다라는 데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하면서 하신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보시죠. 답을 하시죠.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엉뚱한 거 답을 하는 거는 원래 엉뚱한 옳지 않은 답하고 겁니다. 내빼는 데는 우리 답을 먼저 하세요. 선수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 답을 하세요. 네, 시간이 아주 애매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상습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거짓말하시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국민들에게 발언권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잠시만요. 네.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사사건건 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대립이 격해지다 보니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후보를 겨냥해 무식하다는 말까지 쏟아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심상정 후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시는데 이렇게 성장만 외치는 MB 아바타 경제 가지고 미래를 열 수 있나?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경제 분야 주제로 진행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면 경기도가 전체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네. 재난 기본소득에만 올인했다. 심상정 후보께서 확인하시지 않고 그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서 시작된 일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죠. 5,900억입니다. 전부 지역화폐 아닙니까? 그것도 지원이죠. 매출을 올려주지 않습니까?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제가 뭘 잘못 알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나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건 지역 잠깐만. 화폐죠. 어떻게 소상공인 지원금입니까? 그것도 지원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선관위원회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니까 보편 기본소득은 토지 이익 배당과 탄소 배당을 재원으로 추진한다고 했어요. 국토보유세하고 탄소세 말씀하시는 거 맞죠? 토지 보유세는 전액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라는 측면에서 배당이라고 한 겁니다. 탄소 저는 배당은 이제 탄소에 대한 좀 부담금을 이재명 후보가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예?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시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이게 필요하면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신 후보님 아쉽겠지만 저는 좌파 정책, 우파 정책 잘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어제 심상정 후보가 지적한 것 중에 탄소세랄지 국토보유세, 세금이라고 그냥 말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심 후보께서 이제 정세가 정의다 이런 일종의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제가 우리 심 후보님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지나치게 좀 과하고 심하시고 국민의힘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더라. 국민의 삶이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자영업자분들 계시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현금 줘가지고 딱 끝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매출을 늘려가지고 매출이 굴러굴러 따는 게 좋습니까? 무식하게 현금 주면은 경제 좋아진다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나라 살림 맡기면 나라 흥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망합니다. 했는데 이런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제 어떤 방송에선가 국민의힘에는 관대하고 윤석열 후보한테는 관대하고 네, 가혹하다. 자기한테는 가혹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내 편 안 들어주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왜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제가? 대선 후보들의 이색 퍼포먼스가 유세 현장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어퍼컷 세리머니와 발차기 그리고 격파술까지 여야 후보들의 퍼포먼스 경쟁이 치열한데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이 있죠. 코로나19 여쭤까는 거 확하고 쳐버리겠습니다. 얘가. 이재명 후보께서 아주 태권도 선수처럼 가볍게 달리고 계십니다.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격파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이모경원 도와주십시오. 이재명 후보 격파 해주십시오. 후보님 격파 해주십시오. 마스크를 좀 벗기로 했는데 규칙을 지키는 쪽에서 하자. 그래서 3m, 2m를 꼭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남의 뒤를 뒤져서 정치 보복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저들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의 승리를 위해 함성으로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 부패 세력과 26년간 싸워왔습니다. 저는 정치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고 이 자리에 서게까지 키워주셨습니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리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께서 어퍼컷을 보여달라는 말씀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우리 후보님의 어퍼컷을 보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퍼컷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어퍼컷입니다. 어퍼컷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우리 호남인들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냈고 군사 독재를 이겨냈고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 당 말고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호남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표심을 호소하는 무기는 바로 김대중 정신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상대 후보보다 본인이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다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정권은 80년대 좌파 사회 혁명 이념으로 무장된 이 운동권들의 정권입니다.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목포에 오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나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김대중 정신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IMF 위기를 극복한 것도 김대중이라고 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전 세계 우리가 반도체도 팔고 ICT 산업, 정보통신 산업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유능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유능한 경제 대통령 누굽니까? 네, 대통령께서 1924년 1월 6일 날 여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9살까지 여기서 생활하시다가 이 위대한 정신을 잘 계승해야 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어릴 때 성장하신 그 성가를 찾아뵈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혁파하고자 하셨던 색깔론과 지역 갈등을 부추기며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분열과 선동, 색깔론과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에 대해 사과부터 하십시오.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여러분 앞에 나서서 멋진 어퍼컷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여러분에게 멋진 어퍼컷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우리가 윤석열을 불렀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안이 통과되자마자 여야 대선 후보는 나란히 집권 후 대규모 2차 추경을 약속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추경 증액 경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은 어제 추경 국힘이 끝까지 발목 잡는 거 이렇게 털어내가면서 열심히 추경 통과시켰지만 그걸로 부족하죠?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저는 당선되는 순간에 2차 추경 50조 원 유럽에서 선거를 앞둔 선심성 그 찔끔 예산을 정부로부터 추경을 받아와가지고 그거를 또 예결위해서 새벽에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집권하게 되면 신속하게 30조 이상을 추가 투입하면 되니까 그래 알았다 해서 합의 통과를 시켰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정부는 2022년도 예결위원들의 회의 참석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여당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한 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추경안이 정의당과 민주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보한 곳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걱정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얼마만큼의 재정 지원을 민주당이 해낸 것인지 국민의힘이 해낸 것인지 서로 타이틀을 가져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양당을 비판합니다. 바보 아닙니까 바보? 국민의힘은 더 가관입니다. 민주당이 추경 지원으로 유권자의 환심을 얻을까 노심초사하며 민주당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본인들의 안으로 추경을 해야 한다고 때를 쓰며 예산안 통과를 늦춰왔습니다. 왜 때를 떴어? 내가 시혜를 베풀겠다고 싸울 것이 아니라 적극 협의해야 합니다. 최선의 안을 만들고 국민들을 살릴 책임이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 그런데 당장 선거를 앞두고는 마구잡이로 퍼준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500만 원 부르니 국힘은 10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국힘은 10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그쪽은 2천만 원 해. 정의당은 2022년 본예산을 논의하면서 그 밖에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슈들을 돌발 부록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장이 죽으면 안 돼요. 시장이 살아야지 경제가 삽니다. 네, 맞습니다. 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예.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 제 실력 반밖에 안 썼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입니다. 저는 부산의 아들입니다. 제 할아버님이 부산 상고, 제 아버님이 부산 공고, 그리고 제가 부산고등학교 나온 부산 토박입니다. 아셨습니까?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심상정이 있다. 이런 농담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대전 가서 심상정 사오 이런 인터넷 농담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 심상정과 대전은 밀접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작년 말 이재명 가차모 이재명 네, 2m 간격을 유지했어요. 조금 이제 내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천은 평화가 중요한 도시죠. 평화가 곧 밥입니다. 여러분, 경제, 제가 어제 토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못 알아듣더군요. 진짜 못 알아듣더군요. 경제는 안정적이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뭐 사드 배치하니 뭐 선제 타격 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투자하겠습니까? 국가 안보라고 하는 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김정은한테 조아리고 위정평화쇼를 하면 우리의 안보와 평화와 경제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 민주당을 보십시오. 저 부정부패 대장동 저 사건을 보십시오. 저거는 저도 26년간 부정부패와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견적이 딱 나오는 사건입니다. 보수 유권자들이 기권을 하면 불의의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를 그 사전투표와 선거일에 지난 일주일 기다리고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당이 겪은 불행을 틈타 상중에 후보 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뜨리는 등 정치 몰입의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안철수 후보 측과 윤석열 선대본 측은 꾸준히 소통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또 이런 선언을 하셔서 저는 약간 의외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경우에도 길은 열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저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 너무 안철수 후보를 모욕하고 모멸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안철수 후보가 제시하는 과학기술 강국 아젠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못해? 말로 홈런 치시라고. 내 얘기. 위기의 대한민국 9회 말 스포츠 상황에서 제가 홈런 치는 4번 타자가 돼서 대한민국 구하겠습니다. 항상 왜 맨날 선거 때마다 철수하냐? 선거 때마다 단일화하냐? 그거 다 왜곡된 거 여러분들 주위분들께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를 만나면 그러세요. 아이고
정치에 나서가지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이제 이건 말씀드릴게요. 네. 국민의당 관계자 언행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철수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측 관계자에게 네.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온 것도 있습니다. 배신자들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나오니까 당황한 듯이 우리 쪽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발언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아니면 말고식의 부태정치에서 벗어나서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 대표의 지속적인 비난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2월 초에 제가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합당 제안을 받았습니다. 취지는 안철수 후보께서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하면 조강특위 공천심사위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추가적으로 종로 보궐선거에 나간다면 공천할 수 있고 이준석 대표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여러분들을 뵙고자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것을 우리가 묵살한 것에 대한 감정적 반발인지 아니면 원래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더라도 정치적 위상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은 당 차원에서 꾸준히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개된 것입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국민의당과의 단일 합당 과정에서 얘기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자세한 내용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은 이제 없다고 보면 뭐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경선을 받는다면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지. 네, 지금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하세요.